타라와의 전투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크로우. 불과 비비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크로우의 급소를 노린 타라의 카드는 맹독성을 갖고 있었고 크로우를 서서히 죽음의 문턱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불은 혼신의 힘을 다해 크로우의 몸에 퍼진 독을 제거하려 노력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여 그를 전직 육군 간호원이었던 팸에게 데려갑니다. 브로스타운의 암살자로 소문이 자자한 크로우였지만 팸은 일단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고 크로우를 그녀가 개발한 생명 유지 장치에 넣게 됩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리는 기계 소리. 그것은 바로 수백 대에 달하는 다이너의 로봇 부대였습니다. 다이너는 오래전부터 브로스타운을 자신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마을을 침공할 로봇 부대를 만들고 있었으며 타라의 등장으로 어수선해진 브로스타운을 기습하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랍게도 그와 원한 관계에 있던 파이퍼와 함께였습니다. 다이너는 누구보다도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원한 관계에 있던 파이퍼와 다시 손을 잡게 된다면 파이퍼 가문의 자금력으로 빠른 시간 안에 수많은 로봇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다이너는 파이퍼에게 자신이 마을을 점령하게 되면 마을에서 나오는 수익의 50%를 평생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파이퍼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사실 파이퍼는 다이너의 로봇 부대를 이용해 마을을 점령하고 마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략을 생각 중이었죠.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들의 침공은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한 곳에 모인 브롤러들은 그들의 공격에 맞섰습니다. 움직임이 단순했던 로봇은 그들이 가볍게 상대할 수 있었지만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기에 그들은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한 콜트 가족의 집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이 로봇들로 포위되어 있는 상황. 게다가 브롤러들의 대부분은 중상을 입어 제대로 된 전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안에 있던 생명 유지 장치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것은 바로 크로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검붉은 그의 털은 황금빛으로 변했으며 그의 육체 또한 더욱 강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크로우는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생사의 문턱을 오가는 도중 그는 또 다른 돌연변이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나약해지지 않겠다는 그의 의지, 그 자체였죠. 예전보다 엄청난 스피드와 파워를 가진 그는 수백 대의 로봇 부대들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크로우의 공격에 무참히 무너지는 로봇 부대들. 그 모습은 절대자의 학살 그 자체였습니다.